네, HTTP API 설계 후의 고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NHN 이경환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전 두레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두레이 서비스를 하면서 필요한 API들이 있었어요. 그 모양새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했는지를 공유 드릴 거고요. 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실수한 것들 다시 만든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변명은 이제 2014년도부터 만들어 온 시스템이고 지나고 보니 좀 잘못된 결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레이라는 서비스를 하면서 정한 API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두레이를 잠깐만 소개드리면 지금은 이제 이슈 트래커, 메신저, 메일, 캘린더, 드라이브, 위키, 뭐 협업에 필요한 것들 한 방에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고요. 2014년 10월 13일에 킥오프를 했고 10월 31일에 첫 번째 버전이 나와서 저희가 독푸딩을 시작했어요. 되게 힘들게 시작을 했어요. 이게 10월은 아니고 2014년 11월 정도의 스크린샷인데요. 요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2019년도에 스크린샷이죠. 요런 서비스를 할 때 내부적으로 정의했던 API들 RESTful API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제목에서도 RESTful이라는 말을 뗐죠. HTTP API고요. RESTful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면들이 좀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는 이걸 만들고 싶었고 처음엔 좀 그러니까 순진하게 접근했었죠. 내부에서 쓰는 API 정해서 외부에도 바로 공개를 해버리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뭐 둘 다 실패했어요. 결국엔.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참조했었던 여러 가지 뭐 문서들도 있는데 사실 이 책을 제일 많이 참고를 했었어요. 이 두 책 같은 책이고요. 오른쪽이 번역서입니다. 이제 제목이 디자인 룰북이에요. 디자인 룰북이고 이게 책이 좀 쉽게 다가왔던 게 이게 이제 그 인터넷 서점에 가보면 목차를 볼 수 있잖아요. 목차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야 될 규칙들을 되게 강하게 쫙 정리를 쫙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따라서. 그래서 저희도 이걸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7장까지 있는 책인데 2장, 3장만 주로 봤어요. 4장, 7장을 잘 안 봤어요. 4장, 5장이 이제 메타데이터 디자인하고 레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RESTful API 말할 때는 레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약간 많이 누락이 된 API를 정해서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당시에 주요하게 따라야 됐다고 생각했던 규칙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 슬래시 구분자는 계층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 도큐먼트 이름 단수명사를 사용한다. 컬렉션 이름 복수명사를 사용해야 된다. 밑에 뭐 많이 써 있는데 이 패스 보면 그냥 되게 좀 명확해요. 그 API 사클 REST API.org라는 접근 주소가 있고 보면 리그스, 팀스, 플레이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컬렉션이에요. 어떤 도큐먼트를 들고 있는 컬렉션이 되는 거고 여기서 시애틀하고 트래비스셋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도큐먼트 영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사실은 막 써 있지만 뭐냐면 포스트 겟 풋 딜리트를 용도에 맞게 쓰자라는 내용을 그냥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포스트로는 뭐 리소스를 생성하고 get으로는 조회를 하고 풋으로는 생성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고 딜리트는 지우고 하는 용도를 쓰자라는 얘기라서 이걸 따라서 만들기 시작했죠. 일단 저희가 2014년에 시작할 때 프로젝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할게요. 계층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리소스 계층도를 먼저 정의를 했고요. 저희가 두레이가 사스 서비스니까 조직을 만들면서 서비스를 시작해요. 이 조직 안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끼리 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업무를 주고받고 메신저를 주고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는 조직원이라는 하위 리소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에는 프로젝트라는 리소스가 있고요. 메일이라는 리소스가 있고 밑에 또 뭐 캘린더 등등등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에는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협업을 해야 되니까 업무가 있을 거고 프로젝트에 다시 마일스톤 많이 쓰시죠? 그다음에 태그, 그다음에 프로젝트 멤버. 근데 해당 프로젝트에 속한 구성원끼리만 이제 또 봐야 되는 업무들이 있어. 뭐 프로젝트가 모두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업무에는 댓글, 뭐
파일 같은 걸 첨부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리소스 계층도를 놓고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그 패스를 놓고 보면 금방 URL을 디자인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조직은 저희가 오그스라는 컬렉션으로 부르기로 했고요. 포스트는 생성하는 거죠. 조회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조직원은 마찬가지예요. 오그스 밑에 멤버스 이렇게 서브 리소스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는 URL뿐만 아니라 이제 레프레젠테이션도 같이 볼 건데요. 프로젝트를 만들 때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 이름이 있겠죠. 저희는 이제 코드라고 부르는데 코드랑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있는 디스크립션을 저희는 만들어서 받았어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았고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205K의 애플리케이션 JSON의 아이디를 응답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레스프하지 않은 응답이에요. 그리고 HTTP RFC에서 얘기해주는 가이드하는 응답도 아니에요. 포스트의 경우에 HTTP RFC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 created 응답을 주고 생성된 리소스의 로케이션 헤더를 주는 게 좋다.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아니면 205K를 내고 적절한 컨텐트 타입을 내고 컨텐트 로케이션이라고 get으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리소스 위치를 주고 그 get으로 요청했을 때랑 똑같은 바디를 내는 걸 HTTP RFC에서 얘기를 하죠. 저희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스펙은 오래됐지만 그때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아이디를 리턴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앞으로 만든다면 좀 더 표준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이제 프로젝트를 가정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프로젝트 응답은 어레이로 응답이 나가겠죠. 목록 응답이니까 아이디라는 건 이제 아까 컬렉션에서 만들어진 아이디라는 정보를 포함해서 나갈 거고요. 이것도 사실 레스프하지 않아요. 요즘에 레스프하게 만든다면 컨텐트 타입, 벤더 타입 같은 걸 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리소스에 대한 링크 정보를 같이 내보내는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프로젝트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업무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업무는 메일의 메타포를 많이 들고 왔어요. 좀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래서 제목하고 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준 사람 from, 업무를 받는 사람 to가 여러 명이 될 수 있어요. 메일처럼. 그 다음에 cc, 업무를 참조해서 봐야 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식의 레프레젠테이션 정의했고요. 이렇게 업무를 생성하면 생성하고 그 생성된 업무를 받을 때는 이렇게 태스크의 넘버라는 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정했냐면 프로젝트에 어떤 업무가 생성이 되면 그 해당 프로젝트의 업무 번호 1번부터 생기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생기는 걸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넘버라는 거는 요청할 때는 없지만 포스트할 때는 없지만 이제 get할 때는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사실은 요청한 거하고 똑같아요. 서브젝트 바디 유저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의한 두 레프레젠테이션을 잠깐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갑니다. 오른쪽 태스크 걸 보면 1번 호그의 1번 프로젝트의 1번 태스크인데 제목은 제목이고 본문은 본문이고 1번 사용자가 2번, 3번 사용자에게 업무 할당을 한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의한 URL을 다시 한번 보면 저희가 특정 프로젝트를 하나 골라서 들어가는 케이스에는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 URL 특정 프로젝트가 찍혀 있고 해당 프로젝트 하위에 업무 목록이 나갈 거니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면 담당 업무, 참조 업무, 보낸 업무 이런 약간 모아보기성 UI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URL로는 표현이 조금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담당 업무는 어떤 프로젝트에 있든지 to가 나면 들어와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여러 가지 안들 다른 시스템들이 사용하는 안들을 보다가 아스테리스크를 그냥 쓰기로 했어요. 조금 코드상에서는 예외 코드들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toCC from 같은 필터를 주고
어떤 업무를 받을 수가 업무 리스트를 받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근데 다른 대안은 없을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업무를 프로젝트의 하위 리소스가 아니라 그냥 조직의 하위 리소스로 정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URL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것 같고요. 그 태스크의 프로젝트 아이디가 이제 필터로 걸리겠죠. 조직의 바로 하위에 있는 태스크 목록에서 프로젝트 아이디로 필터링한 목록이 아마 프로젝트 아이디가 중간에 있는 URL하고 똑같은 응답이 나갈 거예요. 그다음 밑에 2cc from 필터는 같이.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사례들이 뒤에 나와요.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리소스 모델을 보고 그럼 저희가 정의한 업무의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이 적절한 모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중간에 저렇게 별표가 들어오고 응답이 밑에처럼 어레이로 나갔어요. 근데 밑에 어레이에는 사실 프로젝트 정보가 없어요. 저희가 태스크를 정할 때 프로젝트를 레프레젠테이션 안에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렇게 응답이 나온 것만 가지고는 이 태스크가 어느 프로젝트 소속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넘버는 전체에서 유니크하지 않고 프로젝트마다 똑같은 번호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죠. 프로젝트를 안에다 넣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한동안 썼어요. 한동안 썼는데 이게 URL에 이제 별표가 들어가는 케이스, 아스테리스크가 들어가는 케이스에는 뭐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다시 우리가 최초에 안 이상하다고 봤던 프로젝트 아이디가 들어가는 케이스에는 이상해 보여요. 왜냐하면 태스크가 50개가 나가는데 50개의 프로젝트가 다 똑같아요. 근데 태스크마다 다 프로젝트가 붙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리소스에.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죠. 뭐 중복은 제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 태스크의 안쪽에 프로젝트 영역에 그냥 프로젝트 아이디만 주고 프로젝트를 한 방에 모아서 나가면 되지 않나? 저희 이제 레퍼런스 맵이라고 부르는 어떤 걸 정의하고 저렇게 정의해서 내보내면 맵 안에는 이제 유니크한 것들만 들어갈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 프로젝트에 50개의 업무라면 저 레퍼런스 프로젝트 맵에는 그냥 하나만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줄어들었을 거고 이게 이제 저희가 쓰는 API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론트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데이터가 콜 한 번에 다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화면을 그리기가 되게 좋은 상황이 될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저희는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라고 지금은 생각해요. 아마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또 레스트풀하게 아이디 링크를 내보낼 것 같아요. 근데 이 링크를 내보낼 때 고민해야 되는 거는 사실 캐시를 되게 같이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냥 어떤 프로젝트의 아이디 링크를 쭉 내보냈을 때 클라이언트가 그냥 고민 없이 쭉 다시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청 한 번에 끝나게 요청 n 플러스 1 뭐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캐시를 같이 고민해야 되고 사실 그 로이 필딩이 얘기한 레스트풀 뭐 컨스트레인트 6가지 중에 하나가 캐셔빌리티예요. 그래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다이나믹 컨텐츠에 대해서 캐셔빌리티를 고려한 디자인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제가 디자인을 다시 한다면 캐시를 꼭 같이 고민해서 HTTP 캐시를 같이 고민해서 디자인을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프로젝트 이제 업무 작성을 할 때 임시 저장 기능이 필요해요. 새 업무를 작성할 때 임시 저장했다 다시 이어서 쓰고 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럼 업무랑 위상이 같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랑 위상을 같이 드래프트라고 초안을 놓고 이렇게 URL을 만들어 봤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드래프트 상태에서는 프로젝트가 그냥 마음껏 바뀌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넣을까 저 프로젝트 넣을까 뭐 선택해서 막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드래프트 위치가 프로젝트 하위가 아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정의를 했고요. 실제로 드래프트와 업무 사이에 저희의 플로우는 이렇게 됩니다. 프로젝트 드래프트를 먼저 만들고요. 드래프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마지막에 태스크를 만들 때 드래프트의 아이디를 넘겨서 드래프트로부터 업무를 만드는 식으로 저희는 플로우를 정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일 첨부 기능이 필요해서 이제 파일 첨부 기능을 고민하는데 저희는 파일이 업무에 붙거든요. 그렇죠? 프로젝트에 직접 붙지는 않을 거니까 업무에 붙죠. 그러면 이제 그럼 업무에 파일이 있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파일은 파일 자체로 독립적이니까 충분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를 또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봤더니 실제로는 새 업무를 쓸 때는 업무를 쓰기 전에 파일 업로드가 먼저 돼야 돼요. 맞죠? 여기서 파일 첨부를 하고 제목을 쓰고 본문을 쓰고 쓰기 버튼 눌러야 그때 태스크 넘버까지 나오는 거예요. 태스크 넘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 요 URL에 따르면 업로드를 할 수 없는데 실제 새롭게 업무를 작성할 때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파일이 위치가 또 여기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 하위가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플로우를 생각해 보면 드래프트를 생성하고 드래프트 파일을 업로드하고 드래프트에 파일을 어태치를 하고 해당 드래프트로 업무를 만드는 플로우로 현재 저희는 되어 있을까? 생각하는 것하고 위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이라키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처음 저희가 이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라고 정했던 이 API는 필요가 없나 하면 사실 그렇진 않을까. 이미 만들어진 업무에 또 추가로 파일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UI에서 파일 하나를 콕 눌러서 지우거나 하는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패스가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두 가지 패스를 같이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살펴봐야 되는 건 그 파일즈의 파일 아이디라는 요청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한번 조금 봐야 돼요. 파일즈의 파일 아이디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메타데이터, 파일의 메타데이터, 파일이 몇 바이트인지, 이름이 뭔지, 뭐 이런 정보, 언제 누가 올렸는지 하는 파일 정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하는 URL로도 동작을 해야 돼요. URL은 하나고 레프레젠테이션은 둘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사실 정석적인 방법은 그 컨텐츠 네고시에이션 헤더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accept 헤더를 주로 이용하죠. accept 헤더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accept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면 accept 헤더를 보고 응답 데이터를 결정하죠. 파일 컨텐츠를 JSON으로 내려보내기 힘들 거잖아요, 그렇죠? 파일이 이미지라면 이미지, 아마 뭐 순서대로라면 파일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고 메타데이터 안에 있는 뭐 타입을 확인해서 그 타입대로 뭐 요청을 하거나 하는 플로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것도 몰랐어요. 잘 몰라서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get에 뒤에 쿼리 파람을 붙이는 식으로 지금 현재 구현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뒤에 쿼리 파람으로 이걸 로우하게 받을 건지 메타데이터를 받을 건지 쿼리 파람으로 구현해서 이제 사용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정의한 레프레젠테이션 가지고 들어오는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는데 이런 요구사항 많이 나와요. 그 메일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앞에 클립 보이시죠? 업무에 첨부가 있으면 첨부가 있는지 미리 좀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이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정의한 레프레젠테이션 안에는 파일에 관련된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파일 정의할 때 그 태스크의 하위 리소스 파일즈로 정의를 하고 이 get 태스크에서 나갈 때는 여기 파일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 태스크를 가져가서는 저 화면을 뿌릴 방법이 없고요. 이걸 프론트가 억지로 한다고 치면 루프로 돌아야 돼요. 루프로 돌면서 태스크 하나하나마다 파일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이건 적절치
적절치 않아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뭐건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태스크 리소스 안에 태스크의 레프레젠테이션 안에 그 하위 리소스 파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뭐 방법은 뭐 그냥 true false를 주거나 파일 카운트를 주거나 파일 아이디 리스트를 주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또 서비스 구현에 따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냥 지금 저희는 클립이 보여지고 있는데 클립만 보여줘도 된다고 하면 첫 번째 걸로도 충분할 거예요. 근데 뭐 첨부 파일 개수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파일 뭐 어떤 UI를 디자인해서 파일의 그 목록에서 바로 확장되는 목록이 나오고 파일 목록을 보여준다거나 뭐 하는 UI를 디자인한다면 오른쪽 같은 게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세 번째, 그러니까 오른쪽 걸 쓰고 있어요. 오른쪽 걸 써서 응답을 하고 있죠. 프로젝트에 태그가 있어요. 태그는 좀 재밌는데 프로젝트에 있는 태그니까 태그 자체를 생성하는 거는 그냥 또 되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업무에 태그를 붙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금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파일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업무에 파일 태스크 하위에 파일즈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잖아요. 그럼 태스크 하위에 태그를 두고 이 태스크에 붙어있는 태그 목록을 조회하거나 달거나 할 때 이런 API를 쓸까?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태그가 서브 리소스인가? 아니면 속성인가? 뭐 이런 판단을 해야겠죠. 서브 리소스라면 아마도 이런 URL이 될 거고요. 아마 그러니까 속성이라고 판단을 하면 이렇게 생략이 돼 있는데 업무를 업데이트할 때 태그 아이디를 그냥 뭐 오버라이트 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저희는 이걸 사실 속성으로 봤어요. 속성으로 보고 태그 풋으로 태그 아이디를 주고 태그 사용 예를 보면 이제 한 개가 붙은 목록, 뭐 두 개가 모두 붙은 목록, 두 개 중 하나 이상 붙은 업무 목록, 뭐 이런 엔드워 조건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게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무에 한 번에 태그를 달고 싶습니다. 이런 UI가 진짜로 있어요. 업무를 여러 개를 선택해서 아마 업무를 플래닝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보다가 이거는 뭐 어떤 거네 한 번에 클릭해서 달기. 근데 저희가 또 정의했던 스펙대로라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아마도 프론트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될 거예요. 별도 API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선택한 태스크들을 루프를 돌면서 해당 태스크에 현재 붙은 태그랑 추가로 붙을 태그를 합집합을 만들어서 풋으로 날리는 이런 루프를 이제 프론트가 돌려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리는 게 뭐 바람직해 보이진 않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 API를 내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고객들한테만 내보냈으면 이런 API를 정하진 않을, 이런 걸 편하게 해주는 API를 정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내부에서 사용할 때랑 외부에서 사용할 때랑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부에서 정한 API 하나 만들어서 모두 다 쓰지 뭐 했던 것들이 약간 깨지는 부분들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이런 식의 API를 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RESTful한 API 정할 때 여러 개의 리소스를 한 번에 뭔가 변경하거나 하는 것들이 잘 정의가 안 돼요.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여러 개의 리소스가 한 번에 변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태스크 목록이 여러 개 들어오고 태그 목록이 여러 개 들어오면 태스크 뭐 1번에는 성공적으로 붙었는데 2번에는 성공적으로 안 붙고 뭐 이런 케이스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해요. 모두 다 그냥 all or nothing 한 번에 성공하고 한 번에 실패 처리할 건가 아니면 성공과 실패를 구분해서 각 개별로 응답을 내려줄 건가 하는 선택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업무를 다른 프로젝트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동사가 있으면 좋겠죠. 실제로 있어요. 웹다브에 있어요. 웹다브에 있는데 저희는 쓸 수 없으니까. 풋으로 프로젝트 아이디를 바꾸는 건 저희 이제 리소스 정의상 이상해요. 그렇죠. 이게 다음 장표에 있지만 태스크가 아마 프로젝트랑 같은 위상이 있고 프로젝트 하위에 없었다면 저게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뒤에 동사구를 붙인다. 이게 저희가 참조했던 그 책에도 CRUD 외에 나머지 어떤 액션들을 표현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표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에 동사구를 붙이는 식으로 API를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스트에 move하고 리퀘스트에 옮겨갈 프로젝트 아이디를 주면 해당 프로젝트 아이디로 변경하고 그 리스판스의 넘버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아까 프로젝트랑 포스트 넘버, 아까 태스크 넘버를 어떻게 정했는지 말씀드렸냐면 해당 프로젝트에 태스크가 생길 때 넘버가 시리얼하게 이렇게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A라는 프로젝트에서 B라는 프로젝트로 이동이 되면 해당 업무는 프로젝트 아이디도 바뀌지만 업무 번호도 바뀌어요. 바뀐 업무 번호를 리턴으로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가 프로젝트 하위에 있는 게 아니라 조직 하위에 있는 케이스에는 이런 식으로 푸스트로 정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 보여요. 아까 드래프트의 케이스랑 유사하죠. 드래프트를 조직 하위로 정했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전과 이후 업무를 이동한 이전 이유가 URL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 업무에 대한 링크를 소중하게 북마크를 해놨거나 어디 업무에 참조를 걸어놨거나 링크를 걸어놨거나 하는 케이스에 갑자기 업무가 사라진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들이 업무가 없어졌어요.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 자기가 권한이 없는 프로젝트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개인의 입장에선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사용자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리소스 계층도를 결정할 때 URL을 결정할 때 같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별도의 관리가 없으면 갑자기 업무가 사라진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를 다 하긴 했는데 내부적으로 변경 정보를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 URL로 들어오면 리다이렉션 해줘서 최종 URL로 가게 별도의 유지하는 작업도 하고 사용자한테 나가는 사용자 URL은 프로젝트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도록 별도 아이디를 부여하는 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서 현재는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서 리소스가 바뀌지 않는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URL을 정할 때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주제, 만약에 그런 이동이나 뭔가 변경에 대한 케이스가 있으면. 메일 얘기인데요.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그 메일 서비스 하다 보면 메일을 읽을 때 읽음 표시가 자동으로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메일 본문을 가져갈 때 그냥 읽음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또 REST API 보면 뭔가 데이터의 변경은 개수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푸시나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개수로 가져가고 푸스로 한번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구현이 돼야 되는 건데 누락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누락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메일의 경우에는 읽음 처리지만 게시판의 경우에는 아마 뭐 조회수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나? 그냥 표준대로만 따르면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get하고 put하고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HTTP 스펙에서 정의하기에 get은 세이프 메소드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get을 해서 뭔가 데이터가 바뀌면 안 돼요. 변경이 생기면 안 돼요. get한 걸로 여러 번을 해도. 그런데 뭔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저희는
2014년도 이걸 만들 당시에는 그렇게 열심히 표준을 따르는 스탠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프리뷰가 true이면 읽음 처리를 안 했고요. 프리뷰가 false이면 읽음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플래그를 붙여서 보내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에 맡겨진 몫인 거죠. 다시 디자인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마도 표준을 따라갈 것 같아요. 이제는 표준을 따라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그냥 아마 메일 본문을 읽어할 때 무조건 읽음 처리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프리뷰 태그도 붙여주지도 않고 읽음 처리했을 건데 이 프리뷰 필터가 붙은 이유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앱 저희 구현할 때 속도 때문에 페이지들 몇 개 로딩해 놓는 식의 구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본문을 가져갔지만 사용자가 보지 않은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터를 만들어서 읽음 읽지 않은 처리를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패치 얘기는 계속 안 했어요. 2014년도에 패치가 뭐 이렇게 막 사용할랑 말랑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지금 풋을 파셜 업데이트 가능하게 정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풋의 정의는 그냥 전체 리소스 오버라이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원래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언어 탓도 있지만 널 밸류가 의미를 가지는 필드 업데이트에 지금 파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패치를 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걸 후회하는 게, 왜냐하면 이런 패치는 메소드 자체로는 그냥 파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만 정의되어 있고 그 본문에 대한 정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본문에 대한 정의가 다른 RFC에 이렇게 제이슨 패치 또는 제이슨 머지 패치 같은 RFC가 별도로 존재하고요. 이런 거를 그냥 따라서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2014년 4월, 뭐 2014년 3년 4월, 2014년 10월 요때쯤 나와서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할 때랑 비슷해서 그때 아마 잘 시작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설계를 이렇게 해왔고 뭐 후회하는 것들 좀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 다음에 아까 캐시 얘기를 조금씩 했는데 HTTP 캐시 적용이 다시 한다면 하고 싶은데 쉬울까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까 레프레젠테이션 정의할 때 파일 아이디를 태스크 안에 포함시켜서 응답하게 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파일 업로드만 돼도 태스크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이택을 이용한 HTTP 캐시를 쓴다고 하면 하위 리소스의 변경 사항이 상위 리소스에게 전파가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태스크 자체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태스크에 어떤 업무가 달리는 게 뭔가 전파가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잘 누락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뭔가 자동화시키면 좋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제 상위 리소스에 다 전파를 하면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태스크의 변경은 지금 프로젝트에 전파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프로젝트 쪽에 뭐 굳이 전파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렇게 잘 통일성 없이 수작업으로 챙겨야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다음에 어떤 저희 스펙의 변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태스크의 변경이 프로젝트에 전파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태스크의 변경이 프로젝트에 전파가 생기는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의 응답에 프로젝트의 통계 정보를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통계 정보에 프로젝트는 아까 태스크 몇 개는 등록 중이고 몇 개는 완료됐고 뭐 이런 정보들이 나간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태스크의 어떤 상태 변경이 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미치죠. 프로젝트의 엔터티 태그의 변경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HTTP 캐시가 적용이 쉬울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고민. 꼭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지금 뭐 해외 쪽에서 속도가 뭐 느리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 좀 확인해보고 있는데, 다이나믹 컨텐츠에 대해서는 저희 캐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브라우저 캐시도 안 하고 있는데 진짜로 느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빠르게 해줄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리소스를 잘게 쪼개서 최대한 브라우저에서 캐시가 되게 해서 요청을 조금 하고 덜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HTTP 캐시 브라우저에서 캐시를 잘 하게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산된 속성을 표현해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업무 목록인데 요청한 사람한테 딜리트 권한이 있다 없다를 표시해줘야 되는 케이스예요. 사실은 이거는 업무에 어떤 달려있는 속성값이 아니에요. 내가 업무를 쓴 사람이면 지울 수 있고 해당 업무가 속한 프로젝트의 어드민이면 지울 수 있고 이런 다른 속성에서 결정되는 값이거든요. 여태까지는 저희는 이걸 주지 않고 클라이언트한테 계산해서 써라 혹은 니네가 지우려고 시도하면 우리가 실패를 줄게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권한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화면에서는 되게 좋은 UI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클릭하면 바로 너는 권한이 없다 알려주고 싶고 더한 경우에는 너는 왜 권한이 없는지 아니면 권한 있는 사람 누구인지 뭐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에 퍼미션 같은 경우를 이제 주면 클라이언트는 되게 편해요. 서버도 사실 불편할 건 없어요. 그런데 캐시하기가 되게 곤란해져요. 캐시하기가 그러니까 요청하는 사람마다 다른 데이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뭔가 엔터택을 붙이는 캐시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엔터택을 계산해서 응답하는 케이스, 계산해서 저장해두고 응답하는 케이스, 매번 계산해서 응답하는 케이스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 경우는 이렇게 계산된 속성을 별도의 리소스로 분류하고 퍼미션, 여기 이제 이 URL에서는 퍼미션 쪽은 캐싱을 하지 않고 그 상위 리소스는 캐싱을 하는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으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이것도 이제 좀 괴로운데 업무는 여러 사람이 같이 보는 정보죠. 근데 그 스타, 별표, 자주 보는 스타 붙이는 건 다 개인의 정보예요. 그럼 이 공용 정보랑 개인 정보가 한꺼번에 나가는 상황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화면에 이제 노란 별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사실 캐시를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 캐시를 적용하려면 뭐 엔터티 탭 값을 뭐 사용자마다 갖고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장해서 쓰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캐시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권한 관리는 이런 또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API 단위로 권한 관리를 하는 건 쉽고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아까 삭제할 때 쓴 사람하고 뭐 관리자만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API를 할 때 이 API를 요청한 사람이 누군지만 확인하면 되죠. 그런데 그 어떤 사용자에 대한 리소스를 잘 보면 패스워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권한 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개가 권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패스워드는 개인 스스로한테 주어져야 돼요. 어드민한테는 뭐 리셋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롤 변경은 개인한테 주어지면 안 돼요. 개인 리소스 안에 있지만 그다음에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도 개인한테 주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조직에서 인사 발령된 인사부서에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API를 정의할 때 권한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뭐 지금 생각해본 건 그냥 한 땀 한 땀 로직에서 푼다. 아니면 뭐 어떤 필드별로 API를 분리해서 아니면 어떤 기능별로 API를 분리해서 해결해 본다. 아니면 리소스를 뭐 나눠서 디테일스를 해서 나눠서 퍼스널 파트, 오거나이제이션 파트 나눠서 해본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좀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뭐 이것 유사해요. 여러 리소스가 한 번에 만들어져야 되는 경우 요거는 사용자가 만들어지면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여러 개 될 수도 있어요. 만들어야 되는 케이스, 이 케이스를 클라이언트한테 2번 콜하게 할까? 한 방에 호출하게 해줄까? 내부적으로 리소스는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 항상 만날 때마다 고민하고 있는 주제예요. 사실 지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공해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리소스 생성에 다른 부수 효과가 있는 경우 사용자를 생성하면서 웰컴 메일 같은 걸 보내고 싶어요. 근데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리소스를 만들 때 리소스 안에 해당 액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까? 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약간 깨림직해요. 같은 위상의 데이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막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API로 분리해서 하는 게 일단 저 입장에선 좋아 보이고 아니면 뭐 별도의 API를 정할 수 있을 것. 이게 아마 이제 프로그래밍 자바로 푼다면 멤버에 해당하는 리소스 외에 옆에 부가적인 빌드로 뭐 send, true, false 뭐 이런 걸 넣겠죠. 그런 거랑 유사하게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제 고민들이었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도 좀 잘 안 지켜져서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그 리소스에 어울리는 단어들을 미리 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뭐 크리에이트, 레지스터, 업데이트, 에디트, 모디파이 이런 게 잘 정리해 두지 않으면 그때 좀 혼용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가 실제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부끄럽지만 쓰이는 게 있고요. 뭐 유즈, 이네이블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그성 이름들도 규칙을 정해두면 좋습니다. 뭐 땡땡땡 플래그로 다 통일할 건가, 뭐 실제로 가능하다 안 하다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뭐 에디터블, 딜리터블 뭐 이런 거, 아니면 is, has, can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 API 예제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케이퍼빌리티를 계산해서 주는데 다 can으로 통일한 케이스 같아요. 어떤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리소스에 대해서 요청한 사람이, 이런 것들. 그럼 날짜 시간 필드명 같은 것도 뭐 정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created at, 뭐 created on, 아니면 created date time 이런 것도 대부분 정하고 시작하시긴 해요. 그런데 뭐 적었고요. 그다음에 시간 타임 없이 데이트만 필요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캘린더 서비스를 하는데 캘린더의 종일 일정 같은 경우 시간 정보가 진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케이스에 이제 어떤 네이밍 규칙 같은 걸 정해두는 게 좋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시간 정보는 과거형이에요.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업데이트가 됐고 이런 건데, 미래형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어요. 언제 만료가 될 거고. 근데 만료가 될 걸 expired date이라고 적어놓으면 그냥 옛날에 만료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만료가 될 건데, 뭐 의미상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또 잘 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 시간 포맷 값도 하나로 정해서 통일성 있게 사용하시면 좋은데, 뭐 최근에는 그냥 ISO 8601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쿼리 파라미터도 이름을 좀 정확하게 쓰면 좋더라,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만들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는지, 어떤 부분들을 고민했는지,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지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을 하시게 될 때가 있으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